그거에 대해서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도입의 효과는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대응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아마 혹시 엔지니어 분들도 계시죠? 엔지니어 분들이 계시면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녁 때 8시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국가대표 대항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분이랑 6시 반에 회사 밖에서 만나서 가서 보기를 했는데 오늘 낮에 서버가 다운이 잠시 됐었어요. 그래서 팀장님이 내일 6시까지 윈도우즈 서버에 퍼포먼스 로그 남겼다가 분석해와라.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작년에 퍼포먼스 로그 세팅도 다 하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문서로 남겨놨는데 어디다 줬는지 기억 안 나고 또 1년 정도 이미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세팅하는지 보려면 또 인터넷을 검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사례는 제가 새로운 회사에 해외 마케팅 담당자를 이제 들어왔습니다. 회사로 옮긴 거죠. 근데 원래 담당하시던 분이 떠나고 안 계세요. 근데 사장님이 2014년도 동남아 시장 개척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짜라 그러신 겁니다. 그것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래서 이제 전임자는 회사에 없고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어떤 문서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외국의 어느 마케팅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한 결과 문서를 찾기 위한 비용 약 6배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서를 찾지 못해서 아예 문서를 제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는 약 11배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중앙에서 문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회사에 가시면 보통 제가 고객사 방문을 해보면 대부분 이 컴퓨터에 매체가 다 막혀 있습니다. 매체가 막혀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동료분한테 파일을 주셔야 될 일이 있으면 웹메일이나 이런 걸로 보내셔야 되죠. 근데 웹메일도 사이즈가 5메가나 10메가로 첨부 파일이 또 사이즈가 제한이 되겠죠, 보통.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회사에다 컴플레인을 하시고 회사에서는 웹하드라는 솔루션을 도입해서 중앙에다가 두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웹하드는 이제 파일을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들은 하지만 직원들이 이제 그걸 쓰시다 보면 그냥 단지 웹하드가 아니라 좀 더 여기에 내가 올렸던 문서가 남아있으면서 협업할 수 있는 환경까지도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까지도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웹하드도 도입하고 문서관리 솔루션도 도입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가트너라는 시장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아무리 이런 솔루션을 도입해도 직원들이 문서를 잘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90%의 문서가 PC에 존재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문서중앙화 시장을 첫 번째로 이 솔루션을 채택했던 곳이 이제 철강설이 유명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피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에서 조사한 저 자료를 보시면 약 70%의 정부 연출 사고가 전현직 직원이나 협력사 직원에 의해서 발생했다.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자료는 다 PC에 남아있고 이 PC에 남아있는 자료를 유출시키는 사람은 우리 사람이었다라는 이제 그런 조사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서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정부 유출한테는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이슈가 생긴 거고 이거에 대해서 물론 우리 기업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서관리 솔루션을 도입하셔가지고 중앙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문서관리 솔루션을 도입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990년대부터 이미 문서관리 솔루션들 도입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도입하시고 대부분 엄청나게 잘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왠가를 보니까 관리자들이 운영하기가 좀 사실 간단하고 녹록지가 않습니다. 시간 투자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문서관리 솔루션 도입하시면 카테고리 컨설팅 받으셔야 되고, 문서 속성은 어떤 것들을 둬야 되는지 컨설팅 받는데 상당 시간이 흘러가고요. 또 이거를 또 위주로 하려면 관리자도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고, 시간 투자도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서를 올리려고 그러니까 웹페이지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클릭해서 문서 체크인 하시고, 또 문서 쓰고 싶으면 클릭 들어가서 체크아웃 하시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문서 중앙화 솔루션이라는 건데요. 저희 회사가 뭐 일본이나 싱가포르 전체에도 나가지만 문서 중앙화라는 솔루션이 한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떤 특이한 시장이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거 있는 것 같고요. 문서 중앙화 솔루션은 관리자가 거의 직관적으로 관리하시는 기기 때문에 커다랗게 어떤 관리자가 손이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윈도우 탐색기에서 그냥 드라이브로 와서 딱딱딱 뜨기 때문에 문서를 뭐 등록하고 체크아웃하고 이런 게 아니라 팝앤 페이스트하고 그냥 그렇게 쓰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중앙화 솔루션에 대한 어떤 요건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서 중앙화 솔루션을 보고 도입하시는 고객들 중에 상당 부분이 저희 중소기업 제조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어떤 문서라든가 도면 같은 거를 PC에다가 암호화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아니면 좀 그 경영진에서 좀 불편한 점은 뭐냐면, 문서가 중앙으로 저장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시 아직도 도면은 직원들이 설계해서 자기 PC에 저장하고 있고, 직원들은 그 도면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회사가라고 생각을 잘 안 하시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암호화하는 솔루션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막 쿠킹해서 개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오토캐드 2014가 나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토캐드 2014 정책 설정을 한두 시간 해서 설정해드리면 PC 저장 금지에서 정보 출방지로 갈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암호화 솔루션들은 개발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좀 시간이 좀 지연돼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주보수 하실 때도 당연히 이제 뭐 저희 회사가 오토캐드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솔리드웍스나 프로이 이런 걸 도입했다 그러면은 솔루션 업체로서는 추가적인 비용을 고객한테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반면에 이제 저희 문서 중앙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문서가 다 중앙으로 오기 때문에 그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고, 모든 자산이 회사 소유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설정을 하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든지 PC 저장 문제하는 거를 쉽게 영위하게 하실 수가 있고, 위주보수도 뭐 특별히 어플리케이션별로 개발이 들어가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위주보수 비용도 그냥 그 정해진 대로 그냥 하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떤 문서 중앙화 솔루션을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그 고객사들의 그런 어떤 그 생각은 많이 이제 이쪽으로 고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고려할 요소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걸 한번 저희가 간단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중앙화 솔루션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후킹 방식이고, 한 가지는 이제 표준 방식. 후킹 방식이냐 표준 방식을 할 것이냐. 당연히 여러분 생각하실 때 표준 방식을 봤을 때 좋은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후킹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워드에서 문서를 저장하실 때 워드가 갖고 있는 기본 대화 상자를 띄워주는 게 아니라 이 개발사가 만든 대화 상자를 띄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문서 암호화 방식에서도 어플리케이션들 개발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기도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후킹을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중앙에 저장할 수가 있겠지만, 후킹을 개발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들, 뭐 도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C에다가 어떤 로컬 디스크 영역에다가 뭐 보안 영역도 만들고 이런저런 해서 로컬에 저장해야 되는 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이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그룹에다가 문서를 첨부해야 하신다거나 아니면 거꾸로 그룹에서 문서를 이쪽으로 저장하실 때에도 역시 개발이라는 그런 방법이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표준 방식을 쓰시는 게 좋다. 왜냐면 표준 방식은 이제 그 중앙 문서함이 다 드라이브로 와서 붙거든요. X 드라이브, Y 드라이브, Z 드라이브 이렇게 와서 붙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마다 도면이 됐건 오피스 문서가 됐건 따로 개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설정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룹에다 첨부하신다거나 이런 것도 역시 별도 개발 없이 그냥 마치 C 드라이브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냥 계속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표준 방식으로 나온 제품들이 이제 또 몇 개가 있을 건데, 이 표준 방식을 또 도입하실 때 그 고려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한번 보면은 안정성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PC에다가 문서를 전혀 저장하지 않고 다 중앙에다만 저장하는 방식인데, 이게 안정성이 떨어져서 파일이 깨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런다면 이거는 중앙화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능을 들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 오피스 문서는 오피스 문서, 캐드 도면이면 캐드 도면에 대해서 직원들이 기대하는 성능이 수치가 있습니다. 그걸 지나버리면 직원들이 불편해서 이걸 또 사용을 못 알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능에 대한 이슈를 무시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얼마나 유발시키는가. 이제 이 솔루션이 네트워크 트래픽을 너무 많이 발생시키면 이 솔루션을 쓰는데 다른 업무에 지장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고요. 저희 그 클라우드 솔루션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 안정성은 이제 SKT라든가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롯데백화점 이런 데가 1000유저, 2000유저, 4000유저 이런 규모로 고객들이 쓰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어떤 고객사들은 아예 PC에 진짜 정책 설정을 해서 그 문서를 남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으로 좀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성능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면 100메가 랜에서 오피스 문서 한 5메가짜리 기준으로 보면 약 5초 안에 문서가 열리고 5초 안에 저장된다. 그 정도면은 거의 로컬 디스크 쓸 때로 크게 차별 없이 직원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은 의외로 저희가 초창기에 네트워크 트래픽이 엄청나게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만 오피스 문서나 이런 거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발하는 수준이 정말 미미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문서 한번 열어놓고 거의 그걸로 하루 종일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개 띄워놓는다고 해도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웃룩 PST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몇 가지 트래픽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커스터마이징 작업, 그거보다는 성능 개선 작업들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개념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드립니다. 먼저 계속 말씀드렸지만 문서 중앙화 솔루션인데요. 그 적용 전에는 대부분 노트북에 저장이 되지만 적용 후에는 로컬 디스크에 저장 금지되고 중앙으로 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아웃룩을 다시 설치했더니 아웃룩에 일정 주소록 이게 다 날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는 이제 구글의 캐린더나 이런 걸리면서 제가 주소로 일정 관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중앙화를 시켰습니다. 아니면 또 조금 과장돼서 얘기하자면 제 인간관계도 요즘에는 중앙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이런 걸로 이제는 제가 주소로 다 잃어버려도 다시 로그인만 하면 그런 인간관계가 중앙에서 다 떠주는데요. 이렇게 이제 중앙화로 가는 세상이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퍼블릭 중앙화는 아니고 기업 고객사마다 서버를 두고 거기다가 중앙화 시키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저희 제품의 가장 좋은 장점은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X 드라이브, Y 드라이브, Z 드라이브가 뜨는데 개인 영역, 또 부서 영역, 또 여러 사람 간의 폴더 공유 영역 이런 것들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로컬 디스크랑 거의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안에 휴지통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스에다가 문서 올려놓고 삭제하면 그냥 날라가고 휴지통으로 안 들어가는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한 거기 때문에 자체적인 휴지통도 있고, 휴지통을 비워버리셔도 저희가 그 문서를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혹시 사고에 대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보관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를 다 인도 탐색기에서 하실 수 있도록 컨텍스트 매니저 이 안에 제공을 해서 문서 보존 관리라든가 링크 메일을 직원 간에 주고받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인도 탐색기를 절대 떠나지 않고 이 안에서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품을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모바일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기능은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 안드로이드 계열하고 iOS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보안 기능이, 특별히 보안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서 열람하고 문서 내용 보고 이런 건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지만, 보안 기능으로는 이제 디바이스를 등록한 디바이스들만 쓸 수 있는 보안 기능.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를 들고 다니시다가 분실했을 때 GPS가 켜져 있고 저희 프로그램이 돌고 있으면 주소를 관리자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디바이스가 떨어져 있는 주소를 보실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이제 그 저장하는 문서들은 다 당연히 암호화시켜서 저장하는 그런 보안 기능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든 그 PC 저장 금지하는 기능인데요. 그 디스클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피스 문서라든가 CAD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지정해가지고 그 PC에 저장 금지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기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거든요. 그 기타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저희가 조금 더 보안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화이트리스트라는 건 뭐냐면 이 중앙 문서함에 대해서 서버에 있는 X, Y, Z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한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면 아예 접근을 못하게 막아버리겠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제 그런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은 올해 3월 20일 날 금융권 사이버 대란이 있을 때 1.2x, 100.2x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지고 B드라이브를 싹 지워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중앙 문서함에 이제 접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PC에 저장 금지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중앙에 문서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장 금지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거를 PC로 내려받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도 처음에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죄송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희가 그 유사 탐색기, 전용 탐색기 이런 걸 윈도우 탐색기로 모양을 똑같은 걸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PC로 내려받지 못하는 그런 전용 탐색기를 쓰게 하고 윈도우 탐색기는 못 쓰게 하자. 처음에 이런 개발 방향을 정했다가 이걸 다 취소하고, 아니다, 우리는 이것도 윈도우 탐색기로만 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루어지게 개발했다는 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윈도우 탐색기 그대로 사용하면서 디스크 타입별, 네트워크 드라이브, CD, USB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서를 이동이나 복사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다가 이제 문서를 고립시킨 섬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반출 정책이라는 걸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출은 팀장님 승인을 받게 되고요. 팀장님이 승인하시면 그 문서들은 저희가 사본을 떠서 서버에다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생길 만일의 사태에 이제 대비하는 거고요. 그래서 직원들은 이 반출 승인 받은 문서에 대해서만 C드라이브에 내려받거나 아니면은 웹메일이나 메신저, 아웃룩 이런 데다가 첨부할 수 있게 허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 승인받은 거 이외에 다른 문서들은 이제 저는 반출, 온라인 반출, 오프라인 반출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걸 이제 허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C드라이브에 반출해서 가지고 나가시는데, 그러면 정말 그냥 C드라이브에다가 반출하느냐, 그게 아니고 저희가 그 파일 형태의 어떤 보안 드라이브 기능으로 C드라이브 속에 그 파일 시스템을 구성해서 제공을 하게 되고요.
노트북을 들고 다니시다가 분실하시더라도 이게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누가 그 문서를 보실 수가 없고, 이 디스크를 탈부착해가지고 다른 데 갖다 꽂으셔도 역시 볼 수 없도록 암호화시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까지가 사실은 저희 기능의 그 핵심 부분입니다. 저기까지는 이제 사실은 다 된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그 협력사하고 파일을 지금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나 웹하드 통해서 주고받으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내부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 서버가 상하에 있으면 이 DMZ 존이라고 하죠. 우리 회사 범위 내에 있지만 방화벽 안에 이제 완전 그 안전지대는 여기고 조금 덜 안전한 곳을 DMZ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 서버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팀장님 승인받아서 문서 사본 카피해놓고 링크 메일을 날리면 외부기관에서 문서를 다운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외부기관에서 문서를 올리면 저희가 내부 서버에다 카피해드리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냥 자기 PC에 앉아가지고 외부에다가 문서도 보내고 거꾸로 들어온 문서도 바로 자기 PC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기능 중에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문서 중앙화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망블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PC는 한 대, OS도 한 대 사용하고 이 OS 오피스 라이센스 한 개로도 충분합니다. 단지 이 PC가 어느 시점에 봤을 때 내부망 모드에만 있거나 아니면 외부망 모드에만 있어서 서로 정보가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이게 가능한 거는 이제 저희가 모든 문서가 다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방식의 문서 논리적 망블리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요. 기존에 이제 망블리 한다 그러면 이번 항목, 악성 코드에 의한 정보 유출 방지가 주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문서 중앙화까지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성 코드가 캐드 도면을 갖다가 어디다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갖다 주지는 않는데,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시스템을 잘 아는 분들에 의해서 오히려 가지고 나갈 위험성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인위적인 정보 유출 방지까지도 신경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하게 되면 악성 코드에 의한 주요 문서 삭제까지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약 7분 동안 저희 회사에서 준비한 데모를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지식 경영 이런 게 한참 유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때 솔루션들이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이유가 너무 어떤 조직을 구성해서 지식 경영을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버거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도 많이 모여야 쇼핑몰이 돌아가는데 문서도 많이 모여야 지식 경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저희 거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고객 지원을 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아티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 아티클 만들어서 폴더별로 카테고리 만든 다음에 저장을 해두는데, 만들어두면 꼭 1년이나 2년 있다가 똑같은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시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제 첨부해서 그냥 보내드리면 고객 지원이 간단하게 끝나고 고객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서가 잘 된 거를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영업 제안서 쓰실 때 아니면 고객 유지보수 하실 때 다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고객사의 도면 보안을 한 사례인데요. 기존의 고객사에서 도면을 웹에서 내려받아서 C드라이브에서 작업하고 다시 올리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C드라이브 어떤 도면의 이미지 같은 게 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예 내려받는 것도 클라우드에다 내려받고 작업을 해서 올리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PC의 도면의 이미지 같은 게 남지 않기 때문에 정보 유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주요 고객사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부터 제품을 고객사에 공급하기 시작했고, 작년도에가 가장 이제 많이 고객사들이 들어오셔서 저희가 이제 국내 이런 솔루션 중에서는 고객사는 적어도 가장 많은 솔루션이다,
그리고 대형 고객사가 많다. 이런 점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해외에도 일본하고 중국, 미국인 일부 고객들이 또 저희 제품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는 마치겠고, 질문 답변하실 시간이 있나요? 네, 지금까지 유상현 회사님의 멋진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페이스북 통화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봤는데 질문 꽤 많더라고요. 간단하게 한 두 질문만 선택을 해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도 한번 간다. 우선 한 가지 첫 번째 질문, 타사 솔루션과 비교했을 때 강점, 제가 답하고 싶은 질문이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솔루션은 후킹 방식이 아니고 표준 파일 시스템 드라이브 방식이다 보니까 별도 개발 없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고객사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런 종류의 제품 중에서는 무선화 제품 중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화가 좀 잘 돼 있고, 속도나 네트워크 트래픽 이런 부분도 튜닝이 잘 돼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질문 더 답변 주시겠습니까? 제이슨 박님께서 질문하신 거, 공유된 하나의 파일을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파일을 열어서 수정할 경우 파일의 저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게 이제 오피스 문서 같은 경우는 그 문서를 열면 그 문서를 락을 걸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서 관리 솔루션은 내가 체크아웃 하겠다 사용자가 액션을 해야지 락이 걸리지만,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해서 그냥 열으시면 문서가 락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읽고 쓰기를 하실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분이 더블 클릭해서 동일한 문서를 열으시면 열리긴 하는데 읽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기 쓰기 모드를 열으신 분만 문서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주신 두 질문 중에 한 질문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에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두 질문 중에 한 질문을 먼저 선택해 주시면 베스트 질문으로요. 좀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이슨 박님이 주신 질문이 어떤 분이십니까? 네, 저희가 앞에 나오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